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전혀 다른 뉴스. 어제 이완구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란 말까지 하며 거듭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이 총리 선거사무소에 돈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박스를 두고 왔다는 성 전 회장 측근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이완구 총리 선거사무소에 비타 500박스를 전달하고 왔다는 증언이 보도됐죠. 당시 정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던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경향신문이 성 전 회장 인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오늘 보도했는데요.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13년 재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4월 4일 오후 이 총리를 선거사무소에서 1시간 넘게 만났습니다. 네. 특히 성 전 회장과 이 총리가 독대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인사의 증언을 보면 네. 당시 선거사무소에 넓은 홀이 있었고 한쪽 칸막이 안에서 이 총리와 성 전 회장 둘만 있었다. 그리고 성 전 회장은 홍화목의 도의원 등과도 현장에서 인사를 나누었지만 칸막이 안에서 이제 이 총리를 만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그 비타 500박스 성 전 회장이 그 승용차에 비타 500박스를 하나 가지고 갔고, 네네. 그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그 박스를 테이블 위에 놓고 놨다. 뭐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네. 이는 이제 성 전 회장이 어떻게 그 재선거 당시에 현금 3천만 원을 이 총리에게 전달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독대를 했다는 건데요. 칸막이가 쳐져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단둘이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 말씀하신 비타 500박스 근데 이 박스에 돈이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정말 비타민 음료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그 만약 비타민 음료가 들어있었다면 굳이 뭐 이 관계자가 네. 비타 500박스라고 설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오늘 중앙일보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거든요. 네네. 그 성 전 회장 측 인사 2명은 중앙일보에서 만났는데 그중 한 명이 이제 성 전 회장이 본래 이제 선거사무소에 들어갈 때 충남 도의원, 군의원들과 함께 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이 총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고 성 전 회장과 독대했다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경향신문에 나온 내용과 일치하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인사가 그 성 전 회장이 봉투에 5만 원권을 담아 들고 간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즉 이제 이 봉투가 그 문제의 비타 500박스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전에 그 5만 원권이 없을 때는 워낙 이제 1만 원권으로 3천만 원을 만들면 네. 그게 양이 너무 커서 사과 박스가 주로 이 정치권에서
박스떼기라 하면은 대표적인 대명사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이 5만 원권이 나오면서 부피가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비타민 음료 박스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아마 해당 회사 박스에 3천만 원을 직접 한번 넣어보는 실험도 해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네. 예전에 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강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이제 수사에 나선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강영욱 전 사장이 증언하기를 양복 상의 주머니에 2만 달러와 3만 달러를 각각 넣고 갔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야권과 뭐 야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해봤어요. 양복 상의 주머니에 가면 과연 이 2만 돈이 달러, 3만 달러가 들어갈 수 있느냐 네. 그런 실험을 했었고 그 한정 총리는 이 사건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10,000원짜리를 썼기 때문에 사과 박스 이렇게 큰 박스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5만 원권으로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 비타 500박스에 넣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3천만 원 정도면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아마 실험도 네. 해볼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중앙일보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해서 성 전 회장과 이 총리가 독대를 했고 성 전 회장이 봉투에 5만 원권을 담아 들고 간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증언을 보면 이 총리가 계속해서 대정부 질문에서 성 전 회장과 뭐 이렇게 친하지 않다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뭐 이 총리가 거짓말한 셈이네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사진이나 아니면은 정황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총리의 친하지 않다라는 그런 대응은 좀 사실과 다르지 않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타 500박스가 지금 회자가 계속 될 텐데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완구 총리가 거듭해서 의혹을 부인했어요.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게 눈에 보이던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까지 했죠? 네, 계속되는 추궁에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뭐 어떤 강도 높은 표현을 쓰더라도 이미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뭐 성 전 회장과 재선거 당시 만난 구체적 정황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나왔고 네. 그리고 어제 공개됐는데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가 공개됐습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 2013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거의 매달 한 차례씩은 그 이 총리하고 성 전 회장이 만났거든요. 네. 게다가 뭐 성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총리가 19대 이후에나 뭐 같이 좀 얼굴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그 2000년 충청 향후의 전국 청년연합회라는 창립총회가 열립니다. 네. 이때 이제 총회 준비단장이 성 전 회장이었는데 그때 상임 고문으로 이 총리와 뭐 강창희 전 국회의장 그리고 서청원 지금 최고위원 네.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연은 상당히 오래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계속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 뭐 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참 이게 금방 어떻게 보면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저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총리의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 유세를 했던 동영상이 나오면서 이것 또한 거짓말 논란이 크게 일었죠? 네, 이것도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이 총리의 해명이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이 총리가 12월 7일, 그러니까 2012년 12월 7일 천안 병천 대선 유세 때 박 대통령 지지 연설을 7분가량 했었거든요. 네. 이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에도 이 총리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대선에 관여하지 않았다. 자기 정도의 정치적 비중이라면 중앙당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네. 명예선대위원장이 됐고 이거는 내가 선거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뭐 이런 개변을 좀 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유세장에 서 있었다라는 명을 하다가 유세는 그때 한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말을 계속 바꿨는데 이게 뭐 곧장 이제 거짓으로 들통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어제 대정부 질문 때 이 총리가 충남도당 명예선대위원장 임명 사실을 사후에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당시 제가 취재를 갔었습니다. 아, 근데 이 기자가요? 이 총리, 예. 그
저희 뭐 오마이뉴스에도 기사로 지금 사진을 보도하고 있는데 네. 그 이 총리는 당시 그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뭐 명예선대위원장 임명을 사후에 알았다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뭐 또 오마이뉴스에서 제가 어제 또 확인해봤지만 12월 7일 유세 때만이 아닙니다. 네. 11월 28일 천안 유세 때도 이인재 최고위원, 홍문표 전 의원 등과 함께 이제 이 총리가 유세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이제 박 대통령에게 빚을 갚을 때가 됐다 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죠. 참 이게 대선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말을 보면 나는 뭐 지역에서 뭐 찬조 연설 몇 번 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난 대선에 관여한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만약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없었다면 없는 상황에서 이 총리한테 당신 대선에 관여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했을 때 이 총리가 과연 그래 난 대선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을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되고요. 아니 박 대통령과 같이 옆에서 사진 찍고 같이 손잡고 지지 유세한 그 자체가 바로 대선에 관여한 게 맞는데 왜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지 참 보기에 딱할 정도입니다. 자, 이 총리 이렇게 사면 초과인 상황인데 청와대 어떤 입장입니까? 청와대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오늘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뭐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지시를 검찰에 내리기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이건 좀 국민들이 볼 때 이완구 총리가 연루되니까 이렇게 그냥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윤의 문건 사태보다 이 파장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예정대로 남미 순방을 한다고요? 네, 순방은 예정대로 갑니다. 이미 뭐 순방을 동행 취재할 기자들 지금도 모으고 있고요. 네. 그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어제 이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 국가적인 사업인데 연기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대로라면은 뭐 해외 출국 중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총리가 국정을 봐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죠. 이제 국정을 대신해서 봐야 될 총리가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가는 이제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박 대통령이 16일에 콜롬비아로 출국해서 9박 12일 일정이니까 뭐 다다음 주에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총리가 대신해서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 야, 이거는 정말로 전무후무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청와대에서는 이런 상황도 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그 앞서서도 뭐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도 이 총리는 수사기관이라도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죠. 네. 그 직무 정지가 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는 어제 뭐 새누리당 의총이나 뭐 야당 일각에서도 확인한 부분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상급자이기 때문에 업무 정지를 명령할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나름의 상징적 의미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이 결단을 해야 될 타이밍에 지금 뭐 시간이 너무 남지 않았습니다. 24시간 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 총리가 워낙에 발을 빼고 있고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도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대통령이 업무 정지를 요구했다가 그 총리에게 지금 불거진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모양새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내부 여권 일각 내부에서는 총리 본인의 진퇴 유지가 중요하다. 이게 누구가 이제 압박을 넣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워낙에 진위가 안 밝혀졌으니까 총리 스스로 이제 진퇴를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진짜 이 박 대통령이 해외로 나간 다음에 뭐 직무 정지까지 시켜놓고 해외로 나가면은 그야말로 국정 공백이 되겠죠. 뭐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두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뭐 직무 정지나 아니면은 사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순방 연기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뭐 청와대나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네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여권 내부에서도 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이미 순방 일정도 예정돼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특별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지금 순방을 취재하는 기자들 짐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청와대 출입 기자들 반응은 좀 어때요? 박 대통령이 콜롬비아에 16일에 출국하는 것 이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충 여론이 같지 않나, 국민들과 여론이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미 이게 정치적인 일정인 건데, 네. 이게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나오지만, 콜롬비아의 사정에 맞춘 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세월호 참사 1주기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려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실상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네. 이거는 비판적 여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였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이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성완종 전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총리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야 정치권의 반응, 국회에 나가 있는 최주영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주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가 열렸는데 김무성 대표는 이 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사퇴 주장을 거부했죠? 예, 야당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이제 이 총리 야당에서 이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김무성 대표는 정치 공세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총리 자리는 국정에 막중한 책임 있는 자리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한 야당으로서 정쟁으로 일삼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네, 그런데 친이계 좌장 이재호 의원은 다른 목소리를 냈죠? 어떻습니까? 예, 이 의원은 내일 이제 대통령이 남미로 순방을 떠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출국을 하게 되면 이제 이완구 총리가 이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국회 문제로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될 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서요. 사실 여부는 검찰에 밝히면 되겠지만 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기 전에 이 총리가 이제 자진 사퇴를 해서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의원이 어제 이 총리의 돈 받은 증거 나오면 목숨 내놓겠다라는 발언도 강하게 비판했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이재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도 네. 많은 언론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목숨을 걸겠다라고 한 발언이 이제 현재 총리가 목숨을 건다는 것이 이제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네. 또 이 당 특히 이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검찰에게 대한 협박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재호 의원의 그 주장이었습니다. 네네. 자신의 그 정치적 결백을 밝히는데 목숨을 걸어야지 자기가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 내놓겠다라는 말은 협박이다라는 게 이재호 의원의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이 증거를 찾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거 나오면 목숨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참 너무 과한 대응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제 오후 새누리당의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 총리부터 수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나왔었죠. 예, 총리 수사를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총리부터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일단 이 총리의 그 수사 여부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라는 게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한 분위기입니다. 네. 단지 이제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해서 네. 김문수 혁신위원장 그리고 김용태 이제 재선 의원이죠. 김용태 의원 역시 친이계로 구분되는데요. 네. 모두가 다 지금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당 내에서 이완구 총리의 그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이완구 총리 국회에 또 왔을 텐데
대정부 질문 네. 때문에요. 왔을 텐데 네. 이 비타 500 현금 박스 전달 보도에 대한 입장도 네. 나왔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자체를 거의 이제 부인을 했는데요. 네. 질문이 이제 성완종 회장과 이제 독대를 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기자들이 던졌습니다. 네네. 그랬을 때, 이완구 총리는 그날 4월 4일이 이제 후보 등록 날이었고, 자기는 2시 그 시간대, 그러니까 이 총리 성전 회장이 총리를 만났다고 하는 그 시간대에 이제, 충남도청 행사에 갔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자들, 후보 첫날이었고 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수십 명이 있어서, 네네. 성전 회장과 독대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정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었다는 그 알리바이를 내밀었는데, 네네. 이거는 나중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뭔가 규명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경향신문에 나왔던 증언을 했던 그 네. 관계자가 아마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것 같고요. 네네. 이 총리는 오늘 또 어제 이제 JTBC가 보도했던 일정표상의 23번의 만남, 네. 20개월 동안에 23번 성전 회장과 만남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요. 네. 자신이 이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소속 당 의원과 만나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만남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네.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 횟수 자체가 그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한 거죠. 이건 네. 또 이제 어제 이제 대정부 질의에서 나왔던 말과 또 다른 거라 또 말 바꾸기 논란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 나오면 또 말을 했다가 말을 또 바꾸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 그렇죠. 논란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병기 비서실장과 이완구 총리의 사퇴 계속 요구하고 있죠? 예, 지금 이제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이제 금품 수수 정황이 구체적으로 진술된 거를 계기로 해서 보다 더 수위 높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특검 요구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을 보이콧한다는 얘기가 어제 나왔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네,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안 맞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완구 대표가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총리를 조금 더 추궁하고 그리고 좀 더 진실을 말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 모아져서요. 오늘 대정부 질문이 원래 경제 분야 질문인데요.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미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쪽짜리 대정부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리를 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네. 그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특히 국회 운영위 이병기 실장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와 그리고 네. 유종복 인천시장 그리고 네. 서병수 부산시장 그리고 홍준표 경기도지사를 이제 경남도지사를 출석시킬 수 있는 안행위 네. 등을 빨리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야 된다라는 네. 분위기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새정치연합에서 볼 때는 계속해서 장을 만들어야 이 의혹에 대한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면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새정치연합은 아직 특검 요구는 하지 않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새누리당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새정치연합이 특검 하지 않는 이 전략이 네. 상당히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네.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이 야당에서 특검을 요구할 경우에 결국 이 특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 이슈의 중심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려가 충분히 가능한데요. 네. 특히 이제 특검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설특검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네. 상설특검에 맡기자라는 걸로 이제 나올 것인데 지금 상설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네. 결국은 이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그 특검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야당에서 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거나 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정권의 실세들이 얽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낼 필요가 있지만 그 상황을 본질을 벗어나게끔 하는
액션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성완종 전 회장의 네. 2번의 사면에 관련해서 공세를 펴고 문제 있죠. 제기를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일단은 무대응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조만간 이 부분 그러니까 쟁점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근데 이제 특검 같은 경우는 네. 여야가 다시 새롭게 논의를 해야 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네. 이제 새정치연합은 이제 정부 여당이 아니라 검찰을 상대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잘못된 수사, 부족한 수사를 지적을 하면서 네.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당장 특검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인데 네. 최지용 기자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처하는 야당의 태도, 뭐 이런 야당의 액션 같은 게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SNS상에서나 아니면 네. 일반 뭐 국민 여론상에서도 야당이 네. 너무 뭐 느긋한 거 아니냐. 새누리당은 뭐 새누리당의 입장대로 지금 정권 실세가 연루돼 있으니까 급박하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데 야당은 너무 여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맥락으로 보면은 네. 야당이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해내는 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특검 요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검을 요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야당의 지금 전략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안인 것 같고요. 네. 야당에서는 지금 공세를 높이고는 있습니다. 최고 수위라고 볼 수 있는데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네.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 특검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네. 그 특검 요구는 약간 전략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음 주 초, 2주 후반 내지 다음 주 초부터는 특검까지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구체적인 정황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메모에서 출발했던 것이 네. 구체적인 정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이 더 이 지탄하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네. 특히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 이 4.29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보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은 좀 뭐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문재인 대표나 네. 이 지도부에서 새누리당이 이제 공격하고 있는 부분, 네. 새누리당이 이제 물타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뭐 특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좀 전략을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도 좀 뭐 문재인 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또 상당히 좀 짜증을 내셨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사면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좀 꺼려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새누리당에서 이 지적하는 문제를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것이 오히려 새정치연합에 나은 전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할 게 있으면 수사해라.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노무현 정권 때 특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뭐 물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새누리당의 네네. 전략인데 새정치연합의 대응 자체가 좀 전략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이죠. 하여튼 새정치연합이 어떻게 대응해 가는지 제일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새정치연합이 전략적으로 대응할지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주용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